윤서는 새 집 현관 앞에 놓인 짐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시간을 들여 정리한 이사가 끝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셔라고 말했지만 윤서는 미묘하게 굳어진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있어 낯선 기운을 풍겼어요. 윤서는 벽면에서 벗겨진 자국을 발견하고 여기 예전에 뭔가 있었던 자리인가 봐요? 라고 물었죠. 만호는 짧게 고개를 저으며 별거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한순간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반응이 의외라 느꼈지만 더 묻지 않고 짐 정리를 이어갔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부엌에는 조용한 식탁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들고 방문에 새로 오셨죠? 만호 어르신은 밤에 산책을 많이 나오세요라고 말했어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윤서는 아주머니의 말에 작은 의문을 품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서는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산책 나가신 거예요라고 담담히 말했지만 윤서는 그 움직임이 산책치고는 너무 서두른 것 같아 마음이 걸렸어요. 윤서는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고 윤서는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만호는 윤서가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와 그건 버리면 되라고 짧게 말했죠.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윤서는 순간 말문이 막혀 조용히 열쇠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새벽 공기를 가르는 기묘한 금속음에 눈을 떴어요. 소리는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했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게 뭘까? 윤서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금세 멈췄고 다시 집은 고요해졌죠. 다음 날 윤서는 집 근처 우체국에 들렀다가 우연히 우체국 직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 집으로 오는 등기가 많던데요. 발신자도 없고 반송도 안 돼요.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어제 본 열쇠와 새벽의 소음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던 작은 의문들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는 듯했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고 윤서는 모르는 불안이 서서히 마음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빛이 마당을 비출 때 윤서는 세탁물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그때 지하 창고 문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게다가 자물쇠는 최근에 교체된 듯 윤이 반짝였고 사용 흔적도 거의 없었죠. 왜 굳이 이렇게 새 자물쇠를? 윤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계단 아래에는 고무장갑을 낀 사람이 남긴 듯한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윤서는 발자국을 따라가려다 마당 끝에서 갑자기 멈춰선 만호를 발견했습니다. 만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윤서의 손에 든 빨래바구니를 바라보더니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말했죠. 그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행동은 어색하게 느껴졌고 윤서는 계단 아래의 발자국을 숨기듯 빠르게 가려 걸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서는 만호의 외출 준비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만호는 늘 일정한 시간에 집을 나섰고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뒤를 따라간 윤서는 골목 끝에서 만호가 한 여성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여성은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얼굴 반은 스카프로 가리고 있었죠. 윤서는 멀찍이 숨어서 그 두 사람이 서류 봉투를 교환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봉투는 꽤 두꺼웠고 여성이 그것을 품에 넣는 순간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도 말이 오가지 않았고 만남은 단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의 뒤를 조금 따라갔지만 이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윤서는 문득 낮에 본 열쇠가 떠올랐고 그것이 창고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집에 도착한 윤서는 서랍을 열어 열쇠를 꺼내 바라보며 마음속 의심을 더 굳혀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윤서는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창고의 빛, 발자국, 봉투, 그리고 정체 모를 여성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조각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윤서는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며 이 집엔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고 속삭였죠. 윤서는 남은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낮에 발견했던 열쇠를 꼭 쥔 손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자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나왔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끼워 넣었어요. 작은 금속음과 함께 자물쇠가 풀리자 그녀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핀 뒤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규칙적으로 정리된 물건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촘촘히 붙어 있었고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죠. 그중 몇 장은 최근에 덧붙여진 듯 색감이 선명했고 날짜 메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종자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과 신문 스크랩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윤서는 스크랩된 기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여성의 얼굴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은 창고에서 본 다른 사진과 동일인이었고 최근까지 기록이 이어진 흔적이 보였죠. 윤서는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금속성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금고였고 겉면에는 최근에 생긴 듯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금고 앞에 앉은 윤서는 숫자판을 눌러보며 여러 조합을 시도했지만 금고는 묵묵히 잠겨 있었죠. 그때 갑자기 경보음 같은 삐소리가 울려 퍼졌고 윤서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리가 오래 이어지진 않았지만 윤서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 급히 금고에서 떨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지며 창고에 머무를 용기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열쇠를 돌려 문을 잠근 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왔어요.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호흡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고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밤 윤서는 창고에서 본 사진들과 금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설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 윤서의 휴대전화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메시지에는 정만호를 조심하라는 문장과 함께 오래된 실종 사건 기사 링크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눌러보며 창고에서 본 사진 속 여성과 기사 속 실종자의 얼굴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죠. 모든 상황이 하나로 맞물린다는 사실에 윤서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윤서는 결국 박현주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간 만남 장소를 관찰한 끝에 그녀가 매주 같은 시간에 공원 근처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윤서는 현주가 도착하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녀는 윤서를 본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주변을 살폈고 이후 조용히 벤치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현주는 그분은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단서를 흘렸습니다. 윤서는 그 한 사람이 창고에서 본 여성임을 직감했고 더 깊이 묻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갑자기 입술을 다물며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녀가 자리를 뜨자 윤서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휴대전화로 사설조사원 서영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익명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었고 윤서는 그와 직접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형대는 빠르게 응답하며 윤서를 외곽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오래된 실종 사건 자료를 펼쳤고 윤서는 기록 속에서 익숙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도연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고 갑작스러운 실종 이후 단서 없이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윤서는 놀라움과 당혹감 속에서 도연이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대는 사건 당시 도연이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보여주며 상황의 복잡함을 설명했어요. 윤서는 도연이 과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도연과 만호 중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인물의 조각난 행동이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하는 듯 보였고 윤서의 불안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윤서는 창문 밖에서 낮에 들었던 그 여성의 이름을 적은 누군가의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쪽지는 새로운 경고처럼 보였고 윤서는 이제 사건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윤서는 새벽녘 조용한 시간에 맞춰 다시 지하 창고로 향했어요. 손에 쥔 금고 비밀번호 조합은 어젯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도연의 생일이었고 윤서는 그 사실이 우연일지 의심스러웠죠. 금고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고 금고는 짧은 소리와 함께 쉽게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권의 공책과 낡은 서류 봉투,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윤서는 가장 위에 놓인 공책을 펼쳤고 그것이 만호의 일지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일지에는 과거 실종 사건의 경위와 만호가 사건을 하나하나 추적해온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특히 실종된 여성이 충격으로 가출했고 만호가 뒤늦게 그녀의 흔적을 수년간 찾아다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이 의심했던 것과 너무 다른 기록들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만호는 도연의 정신적 붕괴를 막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려 했던 것이었죠. 윤서는 더 깊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현주의 이름이 적힌 문서와 두 사람의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현주는 실종된 여성의 언니였고 여동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단연간 만호와 협력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류에는 실종 여성이 해외에서 생활 중이라는 소문과 관련된 단서들도 담겨 있었어요. 윤서는 이 모든 기록이 죄를 감춘 흔적이 아니라 지키려는 의지였음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한편 도연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은 윤서는 그의 과거에 대한 기록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오래전 그 사건으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았고
만호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차단했던 것이었죠. 윤서는 이 진실을 도연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며 금고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는 순간 형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고 실종 여성이 해외에서 생존해 있다는 확인된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윤서는 이 사실이 모든 혼란에 작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남겨진 감정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윤서는 금고에서 나온 기록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안은 이른 아침이라 조용했고 거실 소파 위에는 도연이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일지를 건넸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오래전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듯했죠. 도연은 손을 떼지 못한 채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일지 마지막 장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뒤늦게 거실로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윤서는 두 사람 사이의 묵직한 침묵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만호는 과거를 숨겼던 이유와 당시 도연을 보호하려 했던 자신의 판단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씩 이해의 흔적이 비쳤습니다. 한편 형대는 지하 창고에 남겨진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건 조사 종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외부 조사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윤서는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박현주가 떠나기 전 전하려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주는 동생을 찾기 위해 해외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윤서에게 연락을 유지하자고 요청했죠. 옆집 아주머니는 오전 내내 집 앞을 배회하며 이제 좀 조용해지려나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오해가 풀리고 난 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였어요. 윤서는 도연을 바라보며 앞으로 서로에게 더 솔직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연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집안의 공기는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고 세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었죠. 며칠이 흐른 뒤 윤서는 지하 창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창고는 이제 예전의 비밀스러운 분위기 대신 조용한 저장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윤서는 금고와 서류를 모두 정리해 상자에 담고 먼지를 털어낸 뒤 창고 한쪽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긴 더 이상 비밀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라고 낮게 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확인하다 낯선 해외 발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도연 앞으로 온 것이었고 윤서는 도연에게 건네며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봉투를 연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고 곧 그의 눈에 안도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지에는 실종되었던 여성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윤서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속에 길게 늘어져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만호는 마당에 나와 한참 동안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윤서는 잔잔한 미소를 띤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고 윤서는 그가 오랜 시간 짊어져 온 무게를 느낄 수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간 윤서는 벤치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혼란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마치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가족을 서로 더 이해하게 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작은 움직임에도 귀 기울이고 아무리 사소한 일도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윤서는 창밖 햇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조용히 느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비밀이 쌓이지 않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평온했지만 언제나 진실을 향해 열려 있는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죠.